자, 베트남 전쟁과 냉전의 완화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베트남 전쟁은 1955년부터 75년까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전쟁은 우리가 흔히 미국과 베트남 사이의 전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파병한 전쟁으로도 알려져 있죠. 하지만 조금 더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전쟁은 좀 복잡하거든요. 자, 베트남은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이랑 뭐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나라들을 합쳐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뭐 이렇게도 불렀어요. 이 내용 우리가 스쳐가듯 봤습니다. 여기 보면 베트남은 프랑스의 침략으로 개항했고 사이공 조약으로 프랑스가 1895년부터 사이공을 점령하고 뭐 62년에 사이공 조약을 맺는, 그러니까 뭐 조선청 일본처럼 프랑스도 어, 베트남도 이 서구 열강인 프랑스의 침입을 받았고 강제로 나라 문을 열고 식민지 신세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거죠. 자, 그랬던 베트남이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일본에 점령당하기도 합니다. 이걸 배경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일본이 중일전쟁 기간 동안에 프랑스 땅이었던 이 베트남까지 침략을 했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 일본의 점령을 당한 상태입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럼 일본 물러났겠죠? 그럼 베트남 사람들은 독립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프랑스가 다시 돌아와서 식민지를 부활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주축이 돼서 프랑스에 맞서서 저항했고 디엠비에프 전투라는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베트남은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이렇게 사이공 조약 같은 걸 19세기 중후반에 맺어서 식민지가 됐는데 일본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을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중일전쟁 하면서 일본이 여길 점령을 해버린 거야. 자, 근데 전쟁이 끝났죠. 일본 물러갔단 말이야. 그런데 프랑스가 다시 돌아와서 일본한테 쫓겨났던 프랑스가 다시 돌아와서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니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에 저항했고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승리, 이 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 전쟁의 주축은 이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주축은 공산주의자로 이루어진 베트남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나라를 북베트남이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제네바 합의라는 걸 맺어요. 그래서 당연히 프랑스가 졌기 때문에 프랑스가 철수를 했는데 베트남은 그러면 독립을 했겠지. 근데 독립을 하기는 했지만 당시는 냉전이었기 때문에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8도선으로 나눠진 것처럼 베트남은 북이 17도 선을 경계로 나뉘어졌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북베트남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아까 봤던 베트남 민주공화국, 남베트남은 남베트남 공화국이라고 해서 민주가 빠졌지. 미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북베트남은 북부의 공산주의자가 주축이 됐고 프랑스를 물리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회주의자들이 세웠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공산주의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공산주의자들하고 동아시아에서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었지. 중국,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공산주의의 세력이 확대되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미국 입장에서는 이 베트남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자로 이루어진 북베트남이 베트남을 모두 장악하는 것을 매우 경계했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 제네바 합의로 철수했지만 이제 프랑스 자리에 미국이
대신해서 들어와서 베트남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남베트남 정권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제네바 합의로 돌아가 봅시다. 이 내용을 보면 제네바 합의에서 1954년에 맺어진 제네바 합의에서 지금 베트남이 17도선을 경계로 나뉘어졌잖아. 근데 이 나뉘어진 베트남은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통일을 하기로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1956년에 총선거를 하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선거를 해봤자 사회주의 정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게 당시에는 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것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건 당시 사회주의가 인기가 있었던 간에 선거를 하면 사회주의자가 이긴다. 이거는 너무 확실했었던 거지. 그래서 남베트남 정권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자, 남베트남 정부가 총선거 시행을 거부하자 남베트남 내부에서 여기에 반발한 세력들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라는 것을 결성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베트콩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베트남전 하면 뭐 베트콩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바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베트남 정부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서로 남베트남 내부에서 싸움을 하고 있고 이 남베트남 해방전선 한마디로 이 베트콩을 북베트남 사회주의 정권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되는 거지. 자, 다시 정리할게요. 남베트남 내부에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라는 세력이 남베트남 정부에 대항을 하고 있고 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베트콩을 북베트남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남베트남이 점점 수세에 몰리니까 미국이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남의 나라 내전에 미국이 개입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어떤 명분이 필요하냐면 지금 북베트남은 직접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지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이건 남베트남 내부의 내전이란 말이야. 여기에 끼어들기 위해서 미국은 1964년에 통킹만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해서 베트남 전쟁에 직접 개입합니다. 통킹만 사건은 북베트남 근처 바다에서 작전을 벌이던 미국 구축함을 북베트남이 공격했다는 구실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조작으로 밝혀졌단 말이에요. 뭐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는 조작이 아니고 2차가 조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죠. 자, 여기에 우리나라도 낍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을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전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일이 커지겠지. 자, 중국, 러시아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소련이죠. 소련과 중국은 북베트남을 지원하면서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뭐 엄청난, 그지? 다시 뭐랄까, 한국 전쟁 같은 6.25 전쟁 같은 구도가 돼버린 거지 지금. 엄청나게 일이 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군이 파병됐다고 하는데 한국의 파병 규모는 굉장히 컸습니다. 합쳐서 한 30만 명 정도 파병이 됐다고 해요. 이게 30만 명이 한 번에 간 건 아니고 지금 10년 가까이 파병을 하는데 1년에 한 5만 명 정도는 파병이 됐으니까 파병된 사람들을 다 합치면 30만 명 넘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트남전은 미국에게 불리하게 전개가 됩니다. 전투에서 미국이 지지 않았어요. 싸우면 미국이 무조건 이겨. 하지만 미국은 전투에서 승리해도 북베트남을 굴복시키지 못했고 남베트남은 점점 약화가 됐기 때문에 막대한 전쟁 비용을 사용하지만 미국은 계속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무의미한 전쟁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는 반전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지. 그래서 미국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반전 운동이 내부에선 일어나고 있고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쓰고 인명 피해는 커지고 있단 말이야. 이 전쟁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미국이 통킹만 사건까지 조작해서 남의 나라 내전에 끼어들었는데 얻는 게 도대체 뭐냐? 굉장히 이 전쟁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회의감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미국은 탈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미국이 이 베트남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취한 전략을 출구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요새는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쓰죠. 근데 출구 전략은 한마디로 곤란한 상황에서 이 손절,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손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한마디로 얻을 거 없는 상황에서 손절하고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일단 뭐를 발표하느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자,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아시아 각국은 내란이나 침략에 스스로 대처해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베트남전에서 지금 남베트남, 북베트남, 베트콩이 싸우고 있는데 미국은 여기서 빠지겠다는 거야. 왜? 아시아 각국은 자기네들 나라에서 일어난 내란이나 침략은 스스로 방어해야 되니까 미국은 이제 빠져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북베트남과 협상을 하는데 북베트남과 미국은 파리 평화협정을 1973년에 체결해서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는 거죠. 철수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69년에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서 아시아 각국은 니네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나 내란은 알아서들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북베트남과 평화협정,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는 거죠. 자,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도 전쟁에 못 이겼는데 미군이 철수하면 뭐 결말 뻔한 거죠. 자,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베트남은 1975년 4월에 사이공이 함락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엄청난 충격이었죠. 근데 요즘에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아프가니스탄이 또 미국에서 빠져나가면서 바로 망하는 일이 벌어졌지. 탈레반이 다시 장악을 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당시 일어났던 일을 정리를 하자면 1946년부터 54년까지 1차 인도차이나 전쟁. 자, 일본이 점령했던 베트남을 프랑스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에 저항하는 세력들과 전쟁이 일어났지. 자, 여기서 베트남의 저항 세력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 합의를 1954년에 맺게 되지. 그래서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38선이 있다면 베트남에는 17도선이 있지. 17도선을 경계로 해서 베트남이 분단이 되고 56년에 총선거가 되기로 약속을 하게 되지. 근데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남베트남 정권이 거부하면서 남베트남 내부에서 베트콩이라고 멸칭이라고 불리는 남베트남 해방정선이 활동을 하게 되죠. 자, 미군이 통kin만 사건으로 개입을 했는데 전쟁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빠져나가기 위해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서 빠져나갈 명분을 세우지. 아시아 각국은 자기네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을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75년에 남베트남은 패망하게 되죠. 자, 그럼 이 냉전이 이 베트남 전쟁이 당시 치열하게 전개됐던 냉전 체제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냉전 체제가 바뀌게 돼. 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서 또 소련, 중국, 뭐 미국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들과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냉전이 악화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는 반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베트남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관계 개선을 하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냉전 구도가 완화되게 되죠. 자, 그럼 미국이랑 중국은 왜 갑자기 얘네들이 이제 사이가 좋아지느냐? 분명히 6.25 전쟁 때 엄청나게 싸웠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친선 관계를 맺게 되냐면 먼저 이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과 소련이 관계가 악화되게 됩니다. 1969년에 중국 소련 국경 분쟁이 일어나면서 얘네들은 완전 등을 돌리게 돼요. 근데 이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적의 적은 자기의 친구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랑 적대하는 중국은 자기네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싸웠지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봤던 베트남전으로 인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이 자기의 힘을 과신해서 뭐 여기저기 다 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중국이라는 큰 세력을 자기 편으로 들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우선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가까워지냐면 핑퐁 외교라는 걸 합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미국 선수단을 중국이 초청합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뭔가 예고편을 준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닉슨이 중국에 방문하게 되지. 1972년에. 그래서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당시 권력자였던 마오쩌둥과 회담을 하고 이것은 동아시아 냉전 구도의 완화를 불러오죠. 왜냐하면 미국이 뭐 6.25 전쟁이건 베트남 전쟁이건 어딘가에 개입을 할 때마다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이걸 방해한 게 중국인데 지금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이 됐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중국 방문으로 미국과 중국은 결정적으로 관계가 개선이 되었고 나중에 미국은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1978년에. 왜? 중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의 중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 중국 본토와 관계를 맺으려면 타이완과는 관계를 끊어야 돼.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78년에 미국은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끊어버리고 79년에 중국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거죠. 타이완은 뭐 날벼락이 없겠지. 하지만 뭐 나라가 조그마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일본도 중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자, 닉슨의 중국 방문 이후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일본도 곧바로 중국을 찾아가서 중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1972년에. 그러니까 일본이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과 국교를 맺은 건 훨씬 빨라요. 닉슨이 먼저 찾아갔지만 닉슨이 일단 찾아가고 나중에 국교를 맺은 건 몇 년 지나서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몇 달 늦게 찾아갔지만 국교도 아주 일사천리로 맺게 된 거지. 자, 중국은 이렇게 일본,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고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얻어내고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큰 국가가 나오게 되죠. 자, 일본 역시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진출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걸 정리를 하자면 자, 1971년에 핑퐁 외교라고 해서 미국 탁구 대표팀이 중국에 방문을 했지. 그래서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72년 2월에 닉슨이 중국에 방문했지. 미국 대통령인 닉슨이. 그리고 78년에 미국은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79년에 중국과 국교가 미국이 수립이 되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닉슨보다는 늦게 갔지만 몇 달 늦게 갔어요. 1972년 9월에 중일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일본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를 맺게 됩니다. 자, 이거를 아까 배웠던 베트남 전쟁이랑 시간표를 섞어 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54년 제네바 합의를 맺었죠. 그래서 17도 선으로 뭐 분단하고 뭐 총선거를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지.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에서 내전이 격화가 되니까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명분으로 해서 직접 개입을 시작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69년에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서 알아서들 해결해라, 아시아는 이렇게 발 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는 와중에 미국은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71년에 핑퐁 외교하고 72년에 중국 방문을 하게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엔 73년에 파리 평화 협정이 맺어져서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75년 남베트남이 패망합니다. 요 두 개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함정이란 말이야. 베트남전의 전개 과정이 이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 사이에 섞여 있단 말이지. 자, 그런 다음에 미국이 78년에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과 중국이 79년에 국교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